다음은 김광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출입은행장님. 개도국 차관이 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미집행되고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그 수출입은행 업무 시작한 87년 이후 작년 말까지 총 9조 1천억이 승인되고 3조 8천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승인 후에 사업이 취소된 게 7,421억 원, 16개 나라에 39건. 특히 또 최근 3년간에 취소된 게 3,663억 해서 전체 취소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수원구의 정정이 불안하다, 우선순위가 그쪽에서 바꾸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취소도 이렇게 많아지고 또 승인이 되는데 4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3천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취소된 것 중에는 이제 사업 변경도 일부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사업 승인 전에 그 피저블 스타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원국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수출입은행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정밀하게 좀 볼 수 있는데, 수원국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약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원국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돈 주는 있습니다. 쪽에서 예. 컨설팅을 하는 거를 예. 늘려나가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 규정이 있나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선은 이게 그쪽 수원국에서 하도록 이렇게. 뭐 어디 예. 업무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예. 없는데 통상에 이제 그게 또 돈 주는 그러니까 이거를 쪽에서 하게 되면 또 이해상충 부분이 있다고. 아니 이거는 좀 이렇게 않습니다. 좀 이쪽에서 해가지고 해야 예. 또 직원들 그 현지에 가서 아까 오전에 의원님들 지적해 주셨지만 또 그거 가서 신세지고 이런 거 좀 줄여나가고 예. 직접 하는 거를 예. 특히 이 누적적으로 취소시키거나 불이행하는 쪽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타당성 검사 자체를 예. 수은이 직접 수행하는 걸 좀 포션을 올려가도록. 어느 분야를 나눌 수 있을지. 예. 예. 그리고 산업은행의 해외 PF를 전부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8월 27일 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금융공사의 해외 자산 2억 원 되는 것을 수은이 전부 다 인수하도록 합의를 하고 지금 인수하고 있는 중이죠. 아닙니다. 이제 법이 금년에 통과돼야 예. 그 자산부채를 합의만 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예. 발표하고 합의만. 그러면 해외에서의 우리 정책금융공사하고 수은이 과당 경쟁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 부분 막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금융공사하고 그 재합병하는 산업은행이 올해 1월 달에 KDB 금융그룹 발전 방향 이 발표를 했는데 거기는 해외 PF 지원에 본격 나서겠다. 그 있는 자산은 수출입은행에 넘기고 우리는 계속 하겠다. 이런 취지로 표명한 것 같은데 이 과당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예를 들어보면은 그 수출입은행은 수은법 1조 목적의 수출입 해외 투자, 해외 자원 개발 있지만 정책금융공사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 없다고 감사원이 지적했고 과정 경쟁 내용 보면 GS 글로벌 미국 유전 인수 시에 그 12월 3월에 금년 3월에 수은이 작년 3월에 자금 차입을 리버 플러스 3.29로 했는데 정금이 리버 플러스 2.8 그것도 기간도 늘리고 이렇게 이 경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래요? 그래서 이번 정책금융 개편이 저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저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책금융공사가 해외 네트워크였고 해외 금융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무역보험사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론 쇼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해외 쪽의 프로젝트는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정책금융공사는 이제 산은하고
하도록 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사는이 1월 달에 저런 거를 발표했는데 그게 아마 정책금융 개편 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대형 프렌트의 경우에는 수출입은이 주도하되 시중은행이나 산은이 같이 참여하는 게 많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외 수주할 때 예. 경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그리고 1월 달에 그 정금의 정책금융공사의 그 취지가 입장이 뭔지 하는 거를 예. 어차피 저 행장님도 예. 그 금융위원회 출신이고 하니까 그쪽하고 좀 해가지고 교통정리를 좀 깨끗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기업 편중 그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다음 한번 짚어보면은 그 대기업의 전체 대출이 2009년에 47%였는데 지금 2013년 9월 현재 58%거든요. 네. 11%가 늘었습니다. 그럼 수출은 어떻게 했나? 2009년도에 대기업이 63% 수출했는데 67로 4% 늘었는데 대출은 수출입은행 대출은 11%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하고 합친 비율을 보면은 대출의 53%를 차지하다가 42%로 11% 줄고 수출은 37에서 33으로 4%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뭐 아까 이용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플랜트 빼면은 좀 다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플랜트 빼고 넷아웃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도 저한테 한번 예,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이 포션 자체가 더 이상 떠서는 안 되겠다. 네. 그 가급적이면 이 42% 되어 있는 게 50 정도는 이렇게 가는 게 수출입은행 대외적으로 설명하는데도 편안하다. 그리고 그 업계 지원, 국회 지원, 언론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각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중견기업으로 이제 같이 보니까 42%에서 43, 4% 지금 표대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 수출 비중 이상은 자금 지원을 해야겠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그게 유지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42%가 예. 이게 한 50 되고 이게 이제 중소 중견하고 합쳐가지고 50이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한 50 정도 되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좀 운영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플랜트 수출 지키고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투자공사에 질의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이거 지금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법이 통과될 때는 당시에 그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당시에 지금의 민주당이 여당일 때 지원을 받아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새로 오실 사장님 뭐 이런 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건 좀 밑에 맡기고 좀 소통하면서 정말 투자공사법도 다시 한번 보고 한은과 기획재정부와의 자산위탁 계약서도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이런 쪽이 좀 뛰어댕길 것 같아요. 우선 자산위탁 계약서 지금 한은으로부터 200억 위탁받고 또 기재부로부터 350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위탁받아 있는데 그 위탁 계약서에 보면은 이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정보도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의 동의나 뭐 사전 동의 없이는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법률로 정해가지고 공개를 해야 될 거가 어디까지고 그리고 이 돈 빌려준 사람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될 정보가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동익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투자공사가 제일 이렇게 관건이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가 뭐라고 봅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할 건 없고요. 네. 일단 먼저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공개 부분에서 잠깐 공개는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럼 제가 바로 질의를 이어나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법률 예. 개정 문제입니다. 예. 지금 투자공사법에 보면은 당초에 2005년도에 통과시킬 때 38조에 이것도 지금도 살아있어요. 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및 정부산하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예. 겁니다. 이러면 경영평가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을 작성해서 운영위에 별도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 이 노력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투자기관 기본법하고 정부산하기본법이 폐지된 거예요. 폐지가 되고 공공기관 운영법 제정하면서 이 두 개의 기관이 두 개 법이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당연히 박아 넣어야 되는데 이 작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투자하는 거 전부 다 공개하고 정부의 경영평가 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개정 취지로 보면은 당연히 노력해가지고 다음 법에 적용 제외 받을 때 같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안 되다 보니까 최정숙 사장님이 2010년 7월에 취임해가지고 임기 못 채우고 10월 22일 날 경영평가 명분으로 퇴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위에 거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영평가를 받으니까 KIC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고 공익성도 지켜야 되고 투자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 목적으로 보면 높은 투자 수익률, 보수는 타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다고 뭐라 그러는 겁니다. 평가는 똑같이 경영평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는 원래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투자로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 벌어야 되는 겁니다. 공공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성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평가받으면 쫓겨나게 돼 있죠. 이번에 최 사장 경영평가 받은 거 보니까 리더십 책임 이 분야에서 리더십 C를 받았는데 분기 조회 4번밖에 안 했다. 이거 스마트 시대 조회 4번 했다고 이게 문제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책임 경영은 D 플러스 받았는데 홈페이지에 공시 미흡했다. 외국 회사는 전부 다 투자 공시 안 하는데 공시하면 장사할 수 있겠어요? 경쟁하는데. 국제시장 가서 경쟁하는데. 그 다음에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미흡했다. 한 명 늘어도 전부 다 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 늘릴 수 없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위층에 계시는 분들 좀 소통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개인평가에서 D등급 받고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를 할 때 시정 요구를 했어요. 중장기 인력 운영을 포함한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기재위에서 요청을 했고
KIC가 세계 5대 컨설팅 회사인 올리버 와이만한테 컨설팅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싱가포르의 GIC 이거는 경쟁사의 90% 이상 급여주고 그러니까 20년간 지낸 실적 수익률 보니까 7.2%인데 우리 KIC는 3.7%밖에 되지 않는다. 카나다의 티처스 고수익 투자 이것도 보면은 CEO한테는 500만 불, CIO한테는 300만 줄 수 있도록 급여를 보장해주고 있는데 KIC는 국내 운영사의 80% 수준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립 후에 벤치마크가 설립 이후에 2.2% 카나다는 플러스인데 우리는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호주의 QIC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부 있는 대로 얘기를 하고 그 야당 의원님들한테 또 정부한테 뛰대는 게 사장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다행히 우리 존경하는 유성걸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지금 내가지고 그 경영평가 대상 적용 제외 조항을 살려가지고 발의를 해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투자공사에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한쪽에 공공성 지키면서 한쪽으로 돈 벌으면 못 받지요. 못 벌지요. 못 받으면 사장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이상 분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각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정말 그 의원님께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우리 그 기관장이 오시면은 저희 그 경영진들은 일심동체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소통을 통해서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